26년 6월 3일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시장과 도지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대 4로 나눠 갖게 되었다. 그다음에 여기도 도지사네요. 그래서 군시장은 군시, 군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119, 국민의힘 95, 조국당 2, 무소속 11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1년 차를 평가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5천을 네가 할 수 있겠냐, 개소리 말아라 라고 주장하던 준석이는 여기 그냥 없죠. 그냥 개처발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관이의 말단 직원이 하이닉스 한 삼전닉스 임원보다 훨씬 낫더라. 그 어떤 감사도 받지 않고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다니고 있으면 내 자식은 당연히 다니게 되고, 내가 내 자식을 부당하게 입사시켜서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어차피 우리 팀의 대장은 판사 느님이셔서 처벌을 받지를 않죠. 검사가 됐든 경찰이 됐든 검사 할아버지가 됐든 날 아무리 이것이 부당한 채용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을 책임을 물으려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팀 대장이 선관위 대장이 판사 느님이셔서 판결을 안 하시죠. 그래서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신 같은 존재, 이런 삼전닉스의 이 계약직 임원보다는 훨씬 낫더라라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조 털레유가 이제 개처발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물론 본인들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조 털레유가 이번 선거 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문어게이는 성골이고 뉴 이재명은 신참이기 때문에, 뉴이기 때문에 진골이다. 그래서 성스러운 뼈인 우리들이 짱이고 쟤네들은 갖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본인들이 이제 A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C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둘 다 같이 처발리고 이제 C가 당선이 되는 그런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지지율이 가장 급격하게 빠졌던 한 번이 있는데, 그때가 이 아저씨를 감옥에 있는 이 아저씨를 석방해 주고 나서 사면하고 나서 그때 지지율이 개떡락했었죠. 근데 이분이 나오셔서 하신 얘기가, 신랑이 자기의 배우자가 민정수석인데 내가 조카랑 내 이름으로도 아니고 차명으로 사모펀드 수작질 부리다가 감옥 간 거는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나한테 묻지 마셈, 이렇게 얘기하셨죠. 창피한 줄 모르고 이렇게 짓거리고, 내가 조국당 대표기는 한데 내가 가장 민주당스럽다. 이게 뭔 개소리죠? 그러면 해산을 하든가 탈당하든가 들어오시면 되는 건데,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일단 개소리를 쳐하다가 개 처발렸고, 그리고 마지막 문조 털레유의 이 아저씨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짓거리다가 이번에 이제 짓밟혔죠.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이번에 선거 결과를 이렇게 평가를 대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팔재명 아저씨의 1주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선거 결과를 보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조중동이라면 너희 선거가 이번에 처발렸다는 것은 문조 털레유 때문이라고 여론이 그러던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요렇게 질문을 했어야 이제 역시 그냥 조중동이 조중동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저는 기자회견을 보고 깜짝 놀랄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처발린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요렇게 같은 민주 진영에서 A와 B로 나눠서
친문과 반문으로 나눠서 이렇게 편가름해서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중동이 그게 아니고 네가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하신 건 전 일도 없지만 부동산 정책한다고 하니까 처발린 거 아님이라고 질문을 한 것에서 이렇게 좋은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곧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동산 정상화 정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싸움 붙이기 좋은 것을 지금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질문을 보고 저는 선거에 악영향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나마 구두 개입이라도 해서 폭등을 막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고 내가 구두 개입을 했던 것이 더 좋은 영향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에서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부동산 정책이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들 이분이 행정집행의 대가다 보니까 행정집행의 대가가 행정부의 정점에 서서 아직 4년 남았다. 아직 4발이 남았다. 물론 지금까지 아무것도 부동산 정책을 쥐뿔도 한 거는 없지만 모두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많은 기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이미 질문에서 놀랐다는 것이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곧 앞으로 하겠다고 한 것 그리고 고쳐져야 될 것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김 씨는 0.15%, 공제를 무슨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오만 공제들을 다 처해주니까 실효세율이 0.15%고 OECD 평균은 0.33, 그리고 태극기 부대가 좋아하는 미국이 1%, 울트라 니폰이 0.5%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을 30년 늦게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겠죠. 아니면 니들이 좋아하는 미국을 따라 하든가, 아니면 OECD 평균 정도까지 맞추는 거는 특히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행정집행에 대가면 1%로 하고 실효세율을 0.5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고, 지금 실효세율이 0.15%인 부동산 보유세가 0.5%로 올라간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자산 자본화 이론에 따라서 5분위 가장 비싼 20%의 집들은 이제 누진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10% 정도는 빠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고, 1분위는 한 3%에서 5% 정도, 왜냐하면 세금을 원래 적게 내니까 한 3%에서 5% 정도는 부동산이 빠지지 않을까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정상인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율, 자산세율이 너무 낮다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계죠. 정상인 한정으로. 자, 그다음 2번째, 제가 이제 역시 싫어하는 장기 특별 공제, 개소리 같은 제도가 있지요. 자, 근로에 관한 세금은 계속 잘 내시고 자산에 대한 세금은 현실을 비율을 반영해 드린다라는 이제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죠. 그러면 근로도 한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하든가, 아니면 내가 회사를 바꾸더라도 4대 보험을 1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계속 냈다면 물가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든가 어떤 거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딴 건 안 해주고, 자산에 대한 것은 10년 만에 한 번 낼 때 그때 누진세를 받으면 너무나 속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낮춰주겠다라는 개 같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주를 했든지 또는 거주를 하지 않았든지 이딴 게 있다라는 것이 정상인이라면 걸레 같은 제도라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있기 마련인 것이죠. 이게 그래도 거주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근로하신 사람에 대한 세금을 먼저 깎아주는 걸,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걸, 월급을 올려주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걸 현실에 맞춰서 반영을 해드린다는 것이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유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하여 워낙 부동산 공화국이니까 이재명, 8재명 아저씨조차도 저것을 다 폐지하겠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비거주에는 좀 정리를 하자.
뭐 그렇게 뭐 자산 세금에 뭐 그러면 10년 있다가 집을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세금 내면 같은 가격에 이사를 못 간다 이딴 개소리들을 쳐 하니까 그러면 거주만 빼주자. 거주만 남기고 비거주는 빼자라고 저라면 다 없앨 텐데 없애지 않는다고 했을 때 5분위에서 기대되는 부동산 가격은 마이너스 5%에서 한 10% 정도, 그리고 1분위 가장 밑에서 20% 정도의 집에 해당하는 가격은 한 20% 정도는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내가 본인이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통 거주를 많이 하셔서 비율이 좀 적게 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는 살기 싫지 않죠. 거기가 집이 별로니까 나는 살고 싶진 않고 그냥 투자로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예상되는 것이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장특공과 함께 정상인이라면 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나라에서 전월세 자금을 저리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 저리가 은행이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의 이자를 나라에서 이자를 도와주고, 심지어 그 금액이 날아갈 때 나라에서 은행에게 보증을 해주는 정말 죽방 갈기고 싶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하여 보증금이 1억이 있는, 현금 1억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이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1억이 있으면 1억짜리 전세에 살거나 아니면 1억에 월세 되는 집을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 1억에 2억 대출의 이자를 35만 원 내면서 1억 플러스 35만 원으로 3억짜리 집에 가서 사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좋은 것 같죠. 나는 되게 안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나라 덕분에 좋은 집에 산다라고 시간 선호가 존나게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집주인들이 바보가 아니죠. 저 사람들이 현금이 1억밖에 없더라도 내가 전세를 3억으로 올리면 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그냥 다 3억으로 바꿨죠. 그리하여 세입자는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단지 내 생활비에서 35만 원만 나가리가 나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가 퇴계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집주인들은 전세 가격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전세 가격이 2억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35만 원을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살기 때문에 집 가격이 2억에서 2억 플러스 알파가 오르게 되었다. 이것이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폭발시켜서 문재인이 정점을 찍었던 쓰레기 같은 제도 중에 이제 또 다른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다 작사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부동산에서 200조에 죽어있던, 엉덩이에 깔려있던 돈이 다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한 번에 줄일 수는 없겠지만 조정할 수 있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쥐뿔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 한 게 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한도를 80%에서 70%로 줄이고 거주가 아니라면 받을 수 없도록 조정한 정도, 정말 티끌만한, 이 발톱에 떼만한 그런 이제 조정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 나가리가 난다면, 다 없앤다면, 물론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35%에서 47% 정도의 하락이 기대가 된다. 요것 때문에 그냥 다 부동산을 뻥튀기 한 게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다 작살낸다면 5분위에서 마이너스 20에서 25% 정도의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고, 가장 낮은 가격의 집들인 하락 20%에 해당하는 주택은 5%에서 60% 정도, 50%에서 60% 정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저도 200% 동의하고 있는 보유세를 정상화한다. 둘 다 없앴으면 전 좋겠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안 하셨고, 비거주 장특공을 폐지한다. 그리고 정부의 전월세 보증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26년 7월에서 8월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때 만약에 이것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5분위 가장 비싼 주택은 35에서 45% 정도가 하락할 것이고, 1분위의 주택 가격은 65%에서 75%가 하락할 것인데, 이것은 이제 다른 건 할 수가 있는데 요게 문제죠. 이게 금액이 워낙 커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작사를 낼 수는 없겠지만 더 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연도마다 지금 80%까지 되니까
그럼 70%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50%로 줄이고 점점 줄이려면 할 수 있죠. 아직 4년 남았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초코인지 건빵인지 요 거렁뱅이 같은 아이가 비트코인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집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투자하는 거는 그렇다 쳐도 부동산은 대부분이 거주용입니다. 뭔 개소리죠. 지금 절반은 내 집이고 절반은 전월세인데 뭐 대부분이라고 그냥 내피셜 하는 거죠. 그래서 비싼 돈 내고라도 무조건 집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코인으로 돈 벌든 코인 할아버지로 돈 벌든 무조건 집을 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거렁뱅이 같은 이 건빵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얘가 거렁뱅이라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다수의 생각이라는 것이 문제죠.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던 건 아니고 핵을 어차피 옛날 일 아무도 기억 못하죠. 어차피 관심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거 어차피 기억도 안 나죠. 지금까지 계속 가격이 오른 과거를 떠올린다면 부동산을 안 사고 비트코인을 샀겠죠. 하지만 그런 건 됐고 최근 10년간 너무나 그래왔던 것을 눈에서 봤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용으로 뭘 사요? 거주용이었으면 전월세를 살지. 오를 거니까 사는 거죠. 물론 저희 아내도 전월세를 살면 3.6년마다 평균적으로 이사를 다녀야 하니까 그것이 많이 번거롭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를 살면 3.6년마다 이사를 하는 것이 불편해서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사면 그것이 10년 있다가 5억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사를 싫어하는 저희 아내도 집 사자는 얘기 안 하게 되겠죠. 개소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결론은 이제 서울 부동산은 이제 오세훈의 이제 멘토 명태균 아저씨랑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되겠고, 경북이랑 대구는 역시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그 외 지역의 부동산은 하락을 하도록 정상화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상화가 만약에 실제로 시도가 되고 그것이 행해진다면 일시적으로는 전월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년 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집을 안 사고 싶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살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다 전월세로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일시적으로 전월세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더 떨어지고 한다면 전월세는 오르고 집값은 내려가게 돼서 결국에 그게 만나게 되면서 전세 가격과 집값이 서서히 갭이 줄어들게 돼서 걔네들이 결국 만나게 되면서 지방에 전세가 1억인데 집값이 1억 1천인 것처럼 사실상 전세가 없는 수준으로 조정이 되면서 부동산 안정화, 그걸 통해서 2030들이 결혼하는데 제가 결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질문하기 전에 어디 살지? 집은 어디로 가야 될까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재명 아저씨도 일을 하셔야죠. 지금까지 주식 올린다고 거기에 집중하셨으니까 이제는 부동산 정상화를 하실 때가 되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전월세가 오르는 것을 물론 뭐 서울이 오르는 것은 명태균이 할 일이니까 어차피 대통령과 관계없고 전월세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인데, 그때 문조 털레유와 조중동의 이빨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지난 1년간 코스피는 윤석열의 2,500에서 팔재명 아저씨의 8,500까지 기염을 토하고, 심지어 반도체가 없더라도 조중동이 보증한 4,000까지는 이재명 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자산이 정상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없었죠. 찔끔찔끔 발톱의 때처럼 있었는데, 이제 팔재명 아저씨께서 26년 7월에서 8월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때가 또 문조 털레유와 뉴 이재명의 대결이 또 마침 있는 날이라서 여러 가지가 크게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가
결판을 나게 하지 않을까. 이번 정권의 승부를 결정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문주 털레유는 뭐 승리, 말 같지 않은 소리 처하지 마시고 한 텀은 쉬시자. 요번에 한 텀 쉬고 요 다음번에 뭐 이번에 한 텀 쉰다고 뭐 영원히 은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 텀 쉬고 팔재명 아저씨가 부동산에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뉴 이재명 중에 한 명으로서 본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